조국혁신당에서 네. 보기에는 위헌전단 해산되기 직전에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힘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그리고 대변인이 국힘 대변인 정말 극한 직업인 게 소통관 가서 이제 브리핑하려고 갈 때부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이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브리핑은 사실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고 계속 교체가 되는 것 같고요. 오래 거기에서 5선 이상씩 한 중진들은 해먹을 게 있고 어디 가야 뭐 금이 나오고 이런 루트를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 초선이며 재선이며 거기서 당직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다 임명한 것 중에 가장 빛나는 자리가 선관위원장이잖아요. 자기 친구 임명했는데도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선관위 털러가고 하는 걸 보면 모두 정상적인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곧 해산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라든가 뭐 국민이라든가 정당인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점점 그들의 궤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만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스트레이트로 그 법원 판사분들이 되게 화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이 화났죠. 근데 서부지법에서 심평이가 왜 SNS에다가 네. 차은경 부장이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차 부장이 그 탄핵 집회 참석하던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네.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 그래서 네. 서둘러서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두 번이나 사과했다 그랬죠. 응, 그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여태까지 법원이 보였던 행동을 보면. 그 어떤 판단을 보면. 근데 서부지법 원장이 고발했어요. 네. 지난주에 고발하기 네, 전에. 고발했습니다. 예. 저는 처음 봤어. 30년 이렇게 그쵸. 법원을 취재하면서 와 법원장이 일개 변호사가 자기 SNS 쓴 거 가지고 그리고 내려서 사과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발해? 그만큼 밑에 법원 그 판사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판사회의라는 게 사실은 검찰의 그 검사장 회의라는 건 아무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네끼리 그냥 네. 밥 먹는 자리인데 그런 건 마치 뭐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막 언론들이 보도하잖아요. 검찰의 과잉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검찰 기자실에서. 근데 법원에서 진짜 요거는 그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법관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된다는 거는 진짜 큰 소위 말하면 사법 파동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뭐 저 재판 위에서 찍어 누를 때 네. 광우병 파동 이후에 그럴 때 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모임에서 의견이 모아진 거거든요. 너 더 이상 사법부 건들지만 니네.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저들이 저렇게 공격하니까 법관들이 사실 법관회의는 사실 법원 민주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네.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것만 못할게요. 지금 그 헌재 재판관들 이름 거명하면서 문제 삼는 데가 어디냐면 국민의힘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발언은 이봉규 TV나 고성국 TV나 신의 한 수에서 할 얘기거든.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어느 정도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국가 헌법비가 그것도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는 그 공당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수준이 처참해요. 이것들이 네. 끝장까지 갔다는 의미고 네. 그다음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르고 별로 상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떠들고 먹이만 막 주고 그래서 저라면 네. 그 사람 그 공격하는 국힘 의원을 공격할 게 아니라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실어 나르는 그 소위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약간 규모 있는 데들의 해당 기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7일 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서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서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라고 그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는 내가 두 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서부지방법원장이 나를 고발까지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내 업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미심적인 일들을 역지사지 마음으로 서부지방법원 판사님들은 돌아보시라. 관할 위반이 영장 쇼핑에 가담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잡범 취급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달랑 한마디 말을 발부 사유에 적은 것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너네도 조심해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진짜 법치라는 게 어디 갔는지 법조인이 된 것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단 0.00001%라도 권력을 다시 갖고 싶다면 윤석열 감옥 갔으니까 이재명 너도 감옥 가라. 이거 지금 플랜카드가 비슷한 게 붙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진짜. 윤석열 감옥 갔으니까 이재명 너도 감옥 가라. 이게 지금 집권 여당 아니에요? 자기들 제2당으로 가라니까 끝까지 집권 여당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란 세력이 민주당이다. 이 말이 됩니까?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 민주당이 왜 내란 세력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경제와 민생 망친 거 민주당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믿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국가 운영을 누가 책임지고 했어요? 윤석열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경제 문제 완전히 파국으로 파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이재명 잘못이래요. 이런 수준으로 플랜카드 걸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근데 정권을 잡는다? 대한민국이 돌아버리지 않았으면 국가가 비정상이 아니라면 절대로 권력 갈 일은 없다. 줘서도 안 되지만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들 나서야 한다고 아니, 그 말씀에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예. 얘기가 있는데요. 저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붙었을 때 상당한 사람이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짓 저렇게 뭐가 가짜뉴스. 많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겠지. 대장동에서 돈 꼬불쳐 놨는데 못 찾은 거겠지.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윤석열과 없죠.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머리가 굳은 저쪽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야,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게 윤석열이가 정치하려고 완전히 그냥 저 누명 씌워서 때려 잡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이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도 감옥 가라라고 플랜카드 올리면요. 이제 조롱받는 플랜카드가 된 거예요. 저 태극기 부대나 믿는 거지. 그렇게 저도- 탈탈 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털려보십시오. 절대 그러면 못합니다. 30초만 주시면 네. 지금 조국 대표 감옥에서 이제 옥중 생활하고 계시지만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물물교환하자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매주 4번에서 5번 재판을 받아가면서 그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있는 중이고 안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헌법 리스크가 있어요. 모든 법의 위에 있는 개념의 헌법 리스크를 언급조차 못하면서 계속 뭐 우리는 이만큼 윤석열 감옥 보낼 테니까 너네도 이재명 보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지는 장사기 때문에 안 한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